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 관악, 구로구 등 일부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합 또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30일 개통하는 GTX A 노선과 1기 GTX인 BC 노선, 그리고 2기 DEF 노선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기 노선은 올해 모두 착공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3만 가구 분양에 큰 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양 옥석 가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드디어 1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춰 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송파구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과 또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이 좋은 영향을 끼친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네요.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건이 있죠. 44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입니다.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이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조금씩은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상이 일시적인 부동산의 반등 현상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온기가 불어올 조짐이 되는 건지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날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할 수 있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금요일에 해결해드리는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매수, 매도, 그리고 이런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오늘 이 시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또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 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4월에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4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지역에 1억 원대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평가, 그러니까 저렴한 것과 저평가는 차이가 있겠죠. 저평가 지역은 미래 가치가 변화되는 지역이 저평가일 겁니다. 가격이 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많은 지역이 아마 저평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변화, 미래 가치가 변할 지역들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한 지역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1억 원으로 이 소액으로 서울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나 혼자 하면 어렵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또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얘가 전세 만기가 6월이라서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세를 한 번 더 아, 주는 게 나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여기 의정부 민락로에 있는 그 호반 1차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 만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예. 목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계속 좀 만약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전세를 놓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 의정부에 위치한 민락동의 이 호반 1차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호반 베르디움 지금 임대를 만기 때문에 임대 네. 만기 때 임대를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지금 시기에 매도를 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네네.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아, 서울에 거주하시고 그러면 네. 이건 투자로 매수하신 건데 의정부에 네. 대해서 잘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마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네네.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뭐 한 7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죠. 매수한 지는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2020년이요. 그러면 거의 신축 아파트 때 매수를 하신 건데 예. 지금 이 아파트를 지금 보유할지 매도할지가 궁금하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번에 만기 때 같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도를요? 네. 의정부를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의정부는 생산 도시가 아니에요. 의정부 지역에도 뭐 많은 일자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원이나 안산처럼 예.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생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지구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배드타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지역이 의정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지 않고 배드타운 이미지를 가진 의정부 지역이 우리가 의정부 자체 수요만으로 모든 아파트의 입주가 다 채워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뜻은 뭐냐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 자체의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신규 아파트는 더더욱 높잖아요, 가격대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들이 와서 이 공급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의정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시청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밀락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노원구에 있는 뭐 상계동이나 아니면 중계동 지역의 구축 아파트를 투자로 매수하는 게 수요가 더 많을까요? 서울이 낫겠죠. 서울이 훨씬 더 많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신규 아파트라는 그 하나의 장점 말고는 투자 수요나 이런 접근을 하는 수요들은 아마 서울 지역의 노원구 지역으로 많이 수요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수요가 그런 부분이 빠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수요가 100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100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는 폭은 상승하는 폭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거주하기는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주변 지역 환경도 깨끗하고 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 거주 환경이 너무 좋은 지역이긴 해요. 근데 투자 수요가 접근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시간이 매도를 지나면서 해야 되나요? 예. 우리 의정부역 주변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7호선 연장선이 들어가잖아요. 예. 연장선이 들어가게 되면 밀락지구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또 수요도 많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수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의정부 자체 수요 또는 아니면 서울의 전세가 부담으로 오는 수요들 말고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하철 노선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매도하고 투자 방향을 조금 한번 바꿔보는 것도 지금 매도하고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시고 투자처를 좀 바꿔보는 방향을 잡는 게 지금은 좀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적인 특징상 좀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거든요. 6월 전세 만기니까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빠르게 좀 매매 계약, 매매 계획 세워보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세 개를 갖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서대문구에 있고요. 아파트고요. 네, 하나는 경기도 신현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또 하나는 저 성산동에 있는 모아주택이에요. 지금 모아타운이 이제 동의서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다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매도 순서랑 그다음에 이제 용산으로 요걸 딱 갈아타게 하면 어떤가? 요걸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세 개 네. 말씀 주신 주택 중에 그럼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세요? 서대문구에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아파트 어떤 거에 좀 거주하고 계실까요? 천연 뜰한채 아파트입니다. 서대문에 천연 뜰한채 아파트 거주 하나 한 채 하고 계시고 신원동 네네. 고양시 신원동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네네. 네. 고양에 어떤 아파트 또 보유하고 계세요? 동일 스위트 2차요. 동일 스위트 2차 이거는 전세 주고 계실까요? 네네네네. 전세 주고 계시고 하나는 마포 성산동에 모아타운 지정된 곳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실 걸까요? 원룸형이요, 원룸. 원룸형 다세대 주택. 네. 네, 이렇게 좀 세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용산으로 들어가 보는 게 어떨지 이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예, 바로 예, 예, 예.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총 3가지 질문이 있으신데요. 네네. 이게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이 세 네. 개를 처분하고 용산으로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용산의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용산으로 들어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아, 예. 천연뜰 한 채랑 네. 삼성동에 그 삼성지구에 있는 동일 스위트 2차, 예. 1차라고 하셨나요? 2차라고 하셨나요? 2차입니다, 2차요. 2차. 두 예. 아파트는 매도하셔서 네. 용산으로 접근하시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아, 예. 그리고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이라고 하셨죠. 네네, 원룸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산동 모아타운 원룸 지정된 거 200번지 일대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0번대. 예, 일대 거기입니다. 그 지역 지정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지역의 원룸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많지 그래서 않았습니다. 그걸 매도하고 뭐 용산에 추가로 용산에 뭐 그게 매입하는데 큰 자금을 보태거나 하는 부분도 아닐 거고 원룸이라고 하면 그래서 네네네. 또 성산도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속도감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예. 그리고 동의율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 지역이. 네. 그래서 네. 아마 모아타운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산도 모아타운은 보유하시는 게 좋고 두 아파트를 매도하고 용산을 가는 건 찬성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일단은 질문 주신 내용대로 한 주소 하나당 보면서 그 분석을 네. 조금씩 해드릴게요. 네네네. 천연뜰 한 채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무방한 아파트예요. 아, 그래요? 네. 예. 보유하셔도 괜찮은 아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천연뜰 한 채 아파트는 뭐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좀 멀고 네. 하지만 바로 옆이 어디예요? 우리 서대문역을 이용하면 바로 옆이 어디예요? 도심입니다. 도심. 아, 예, 맞습니다. 예. 업무지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직장인 수요들이 우리 도심의 업무지구 지역에는 아파트가 있을 수 없죠. 아, 예. 상업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네. 주변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뭐 네네. 아현 뉴타운이나 북아현 뉴타운이라든지 지금 천연뜰 한 채라든지 경희궁 자이라든지 또 네네. 동쪽으로 가면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도심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 그 힘들이나 가격들이 좋고 그 좋은 이유가 임대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마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전세가율, 그러니까 임대와 전세를 나눈 매매가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도심권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에요. 어, 그러면 도심권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매매가를 떨어뜨릴 힘이 그래도 받치는 힘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뭐 조정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예. 떨어지는 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폭 자체가 서울 전체에서 보더라도 가장 적은 지역이 아마 천연뜰 한 채 주변 지역, 그러니까 독립문 주변 지역, 뭐 경희궁자이 주변 지역, 그리고 부가연 뉴타운 주변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아파트는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신 게 삼성 동일 스위트 2차잖아요. 네네네. 삼성 동일 스위트 2차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역 지하철역 주변 지역에 메인 입지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삼성역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메인 입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거주 환경이나 그리고 뭐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거주하면서 살기는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힘은 좀 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 주변 지역으로 아래쪽에 창릉,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오른쪽에 1기 신도시가 있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것도 우리가 노후주택 특별법이라고 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흔히들 부르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한 재건축이 또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변 지역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네네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메인 입지가 아닌 지역의 투자 수요까지 밀리려고 하면 그 영향이 미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폭 자체는 그렇게 더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용산을 안 가고 보유 의미에 대한 전망만 궁금하시면 저는 천연뜰 한 채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거잖아요. 예.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마포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마포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성산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산동 200번지 같은 게 입지적으로 보면 성산시형 아파트 바로 인접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성산시형도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 강북권에서 가장 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예요. 뭐 40층 고층으로 짓는 아파트고 그 인접돼서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성산시형과 힘을 같이 하는 아파트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 시점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 추진 내역을 보면 조합원 동의율이 높아요. 이 지역이. 우리가 재개발 시작하려면 조합원 동의율이 있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높아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망으로 한다라고 하면 서대문구와 마포에 있는 것은 보유하시고 삼성에 있는 것은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 용산을 간다라고 하면 서대문보다 용산이 입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을 팔아서 용산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서대문과 삼성 걸 매도하셔서 용산을 접근하는 방향으로 잡는 건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의 부동산, 많은 부동산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하나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보유 의견 그리고 매도 의견 각각 드렸으니까 어떤 걸 좀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용산에 내가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또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희가 평택으로 그 직장 때문에 네. 평택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 지역 근교도 있고 네. 구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구가 많잖아요. 네.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좀 시세 차익도 있고 향후에 발전이 좀 될 곳이 어디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장 문제니까 평택으로 이사를 가는 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지제역 근처로 가느냐 아니면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느냐 그래도 살면서 가치가 오를 집이 어디냐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구도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더 좋은 곳이 있는지까지 한번 네네. 평택 지역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봐야겠네요.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네, 지금 아마 직장을 평택 쪽으로 옮기신다고 하셔서 네네. 평택에 실거주를 하면서 또 투자 가치도 좀 있을 아파트를 좀 선택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평택 지역을 방송할 때 평택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려요. 평택은 호재 백화점이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은 지역이 평택이에요. 네. 그래서 평택은 어떤 지역이든 개발 호재를 이슈를 다 안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지역의 수요들이나 이런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 따로 있겠죠. 그 지역이 그렇죠. 얘기하신 대로 지제역, 그러니까 지제역, 교통이 편리한 지제역 주변 지역과 네. 삼성전자 업무지구가 있는 고덕신도시 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아. 가지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 우리가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있고 그리고 한강변 라인이 있고 또 그리고 강북 쪽에 지역이 있죠. 네. 그 지역들로 서울 지역이라고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네. 평택 지역도 이렇게 서열이 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주변 지역이 아마 서열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아. 평택 내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네. 개발 호재를 가장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 두 지역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다른 지역이 아니라. 네. 두 지역에 선택하는데 그러면 지제역과 고덕신도시 중에 그래도 순위를 조금 매긴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이 좀 더 유리할까 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덕신도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하. 네. 지제역은 교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교통의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네. 우리가 교통을 타고 서울이나 타 지역을 옮겨가기가 편리한 지역이 지제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직장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GTX를 타고 아니면 SRT를 타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네네. 근데 고덕신도시는 삼성전자라든지 직장인 수요들이 거기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내가 생활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뭐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제역보다 고덕신도시가 학군이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네네. 학군이라든지 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수요들이 축적되는 수요들이 쌓이는 지역은 고덕신도시라고 하면 지제역 주변 지역은 수요들이 쌓이지만 내가 수요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동탄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인데 지제역 가격 때문에 지제역이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내가 동탄을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동탄으로 또 이주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수요들이 빠지고 들어왔다가 하겠죠. 네네. 근데 고덕신도시는 있는 수요에서 빠져나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요만 생길 지역이 고덕신도시예요. 근데 차이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미비할 거예요. 그 차이는. 하지만 조금의 선택, 그러니까 앞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고덕에서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거면 고덕신도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덕신도시의 아파트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굳이? 고덕신도시는 네. 아파트가 뭐 따로 어떤 아파트다라고 보다는 고덕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는 네. 주변 지역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대 형성들이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아파트도 요즘에 구조들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네. 내가 편의성을 보고 이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선택한다라고 하면 서정리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네. 아니면 삼성전자 앞에 있는 우리가 올해 연말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죠. 신규 아파트들. 네. 호반 서밋 주변 지역에 보면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신규 아파트들. 네네.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조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평택 지역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고덕 신도시 아파트 매수를 추천드렸으니까 새롭게 입주 예정인 그 대장주 아파트들 위주로 한번 매수 계획,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02-2638-3916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어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서울 도심권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내가 매수를 해두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개발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재개발에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개발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빠르게 진행될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좀 선별해서 이런 지역들이 이유 그리고 진행 사항들 이런 사항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청약받거나 신규 아파트 분야가 높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를 또 매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재개발, 빠르게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서울의 내 집 마련, 특히 아파트,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또 기회의 장이 아마 재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만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주택자 분들도 이런 재개발의 방식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지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4월 첫째 주 목요일이니까요. 이 시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재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만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지역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분이 궁금하신 지역들 분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4월의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희 그거 구단지 네. 명일동 구단지 아파트하고 네. 아파트 32평이 있어요. 네. 그러고 저기 그 가락동 그 금호 아파트 네. 그 명일동 그 구단지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한다고 하기나 해요. 네. 근데 갈아타도 좋은지 그것 좀 알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지가 낫나 가락이 낫나. 투자 가치 면에서 어디가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건가. 말씀 주신 게 이 명일동 구단지, 고덕 주공 구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이거 32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이게 너무 느릿느릿 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걸 좀 예. 매도하고 금호 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떨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주신 두 아파트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밖에를 나왔는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세히 전화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명일주공 구단지 그러니까 고덕주공 중에 유일하게 재건축을 하는 구단지를 가지고 계신데 예. 지금 이걸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송파 가락 금호 아파트로 갈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보유 그대로 명일주공 구단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보유한 게 낫겠어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보유한 지 한 6, 7년? 6, 7년 정도?
지금 6, 7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기간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개발 사업을 하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송파 가락 금호 아파트도 리모델링이라는 개발 사업을 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이 안전진단이 예전에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고덕 주공 아파트 다 재건축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맞아요. 통과를 못해서 재건축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안전진단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잖아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예요. 이게 지지부진했던 게 안전진단,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집을 튼튼하게 잘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뭐 집이 튼튼하다고 해서 모든 게 재건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이 오래되면 이제 오래되면 해야 되는 주차 문제라든지 뭐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집에 오래된 집에 대한 튼튼한 부분만 따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는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가 고덕 주공 아파트 이게 명일 주공이라고 하죠. 그 지금 구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우리 또 9호선 연장선이 지하철역 앞에 생기잖아요. 하고 그럼 있죠. 9호선 연장선이 생기는 시점과 우리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점이 이제 같이 움직일 건데 새 아파트가 되면서 9호선 연장선이 들어와서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고 주변 지역의 명일 한양이라든지 신동아라든지 우리 또 재건축하는 4개가 있잖아요. 또 그 아파트들과 연계하면 이렇게 블럭 형식으로 우리 아파트만 3개 아니라 주변 지역 다 새 아파트로 이루어져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러면 올라가는 아파트를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뭐 학군이라든지 또 편의성이라든지 지금 주변 여건들을 따져봤을 때 거주 환경도 명일주공 9단지가 훨씬 더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하나만 또 잠시 물어봐도 되나요? 네. 저기 그 그라시움 뒤에 네. 주택이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매매를 할까 했는데 요즘에 너무 보러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재개발 뭐 추진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그 보유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보유하기는 뭐 여태까지 그렇게 안 팔리다 보니까 보유하다 보니까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올랐더라고요. 거예요?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 5년? 결국은 그러면 이게 내가 그 당시에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오래 보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걸 기대하고 이제 보유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결국은 개발 사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매도하고 개발 사업을 지금 직접 진행 중인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매도하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사업들, 그러니까 많은 재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할 지역도 있을 거고 진행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차라리 내가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되긴 하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매도하고 뭐 매도한 자금이 뭐 월세를 주고 있는지 임대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한 2억에서 3억대 사이라고 하면 한강변 라인에서도 재개발을 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옮겨가는 게 맞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그 자금이 좀 더 적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심권 주변 지역의 역세권 주변 지역, 역 바로 앞으로 있는 지하철 재개발 지역도 충분히 그거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다른 걸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한번 지금쯤 가면 한번 다른 걸 좀 선택해 보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해 예.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강동에 우선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보유 의견 드리고, 고덕동에 가지고 계셨던 그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고 오히려 더 좋은 재개발 지역을 투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매매 후에 또 그 계획들 저희와 함께 풀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왕십리에 있는 한진 해머로 33평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2019년에 이제 매매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한 5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왕십리에 위치한 한진 해모로 30평형대 아파트, 향후 전망이 좋다면 계속 좀 거주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매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실 것 네. 같아요. 네,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왕십리 상왕십리역 앞에 있는 한진 해모로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이 길을 거주 중이신데 네. 지금 이게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움직여 봐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그래서 이 전망이 궁금하신데 거주 중인데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갖고 네. 있을까요? 앞선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앞부분에 시청자님한테도 설명을 네. 드렸는데 이 지역은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서쪽 편으로 가면 독립문이라든지 아현뉴타운이라든지 부가뉴타운이라든지 경희궁작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상왕십리나 왕십리뉴타운, 왕십리역 주변 지역이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결국은 도심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로 임대가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많지 않은 지역도 이 왕십리역 주변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예요. 앞으로 지금 더 상승할 또 그게 그리고 있을까요? 보면 우리 동대문이라든지 신당역 주변 지역으로 보면 주거 형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청구역까지. 네, 네, 네. 이 지역의 모든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 와서 도심 수요들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결국은 아파트들이 모든 사람들 도심권에 있는 수요들이 원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 안에서 찾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네. 우리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대단지보다 우리 아파트가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오르는 폭 자체가 그렇게 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인지도 몰라요, 시세를. 근데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들이나 새 아파트들, 그러니까 수요가 좀 넘쳐나는 대단지 아파트의 이게 가격대가 형성되잖아요. 네. 가격이 형성되면 우리 아파트는 거기에서 가격을 계산해서 우리 아파트 매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거래량에서 보면 가격이 툭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네. 어느 순간 가격이 몇 억씩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른 대단지 아파트들은 가격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힘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말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니까 이제는 또 전문가의 의견까지 얹어졌으니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마음 흔들리시거나 또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걸로 뭘 하나 하고 싶은데 한번 상의 드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금으로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네, 2억의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 거주 빼고 순수하게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네, 관심 있게 보셨던 지역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 정말 그냥 시작 단계에서 이 2억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네.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있는데 이걸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투자도 그렇고 어떤 나중에 또 보태서 살게 되면 또 살 수도 있는. 지금 거주 형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무주택자이신 거고 네, 현재로는 네. 나이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나이대가? 나이는 지금 50대입니다. 아, 50대시고. 예. 지금 이 부동산 2억 정도의 무주택자이면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나중에 뭐 이 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실거주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걸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2억으로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없어요. 아니 나중에 좀 보태서. 실거주 주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지역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출 좀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예. 뭐 한 50% 정도 활용하시면 한 4억 정도가 되겠죠. 예. 50% 정도 대출 받는다라고 보면 한 4억대 정도 될 겁니다. 5, 60% 정도 무주택자니까 대출이 가능하면 네.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주택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보면 네. 강서구 방화동 지역 일대 네. 그리고 노원구 일대 아니면 강북구 번동 일대, 쌍문동 일대 요 지역 말고는 4, 5억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4억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 4, 5억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재개발이죠. 예. 재개발이에요. 지금 거주하는 데는 어디 쪽이세요? 지금은 여기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 쪽이고 네. 직장을 혹시 다니시나요? 네. 직장은 어디 쪽이세요? 여기 동작구. 동작구 쪽. 네. 지금 강서구에서 영등포나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이 라인 쪽이 아마 직장과 생활권인 것 같아요. 네. 재개발에 4, 5억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재개발 중에 모아타운도 있고 신속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신속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신속통합 재개발은 선정이 되고 나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해야 돼요. 2억 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4, 5억대로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활용해서 4, 5억대로 거주까지 고민한다라고 하면 저는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중에 신속통합 중에 지금 동작구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상도동에 가면 신속통합으로 14, 15구역이 선정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면 빌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 그러니까 이건 투자는 안 돼요.
예, 예.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예.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도 가깝잖아요. 그럼 동작구니까. 네. 그 지역에 한 4, 5억대로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들을 매수해서 거주를 하시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사항에 따라서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또 방향성이 되겠죠. 아, 무주택자는 이런 방법들로 좀 찾아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방송 시간에 모든 지역을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이제 동작구고 직장 문제, 집 거주 문제 제가 이걸 여쭤봤기 때문에 지금 동작구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지역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네. 4, 5억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동작구 지역뿐만 아니라 영등포 지역도 괜찮은 지역인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마포구 지역도 나쁘지 않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중랑구 지역이나 동대문구 지역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아마 이런 지역들일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뭐 직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동작구를 먼저 생각나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무주택자였고 뭐 집을 투자를 처음 하신다라고 하면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해서 신속통합 개발 지역을 선택하면 다른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매수하는 수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수요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하면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은 지금은 접근해도 될 만큼의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지역을 들어가셔서 내가 아까 설명드렸죠. 4억으로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 딱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도심권 내 중심부 지역 내에서도 내가 충분히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그것도 얻을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되나요? 네? 신속통합 사업은 한 몇 년 후에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말 그대로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기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기관별로 여러 가지 회의도 해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신속하게 개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확 줄이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4, 5년, 5, 6년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의견들을 놔두다 보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번호로 연락하셔서 1:1 대면 상담 또는 아니면 제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 세미나 같은 걸 꼭 참석을 하셔서 얘기를 들으시면 좀 제가 설명드린 지역 외에도 여러 가지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단독으로 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꼭 그걸 받으시고 좀 자세한 내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에 대한 방향성 정도로 잡는 거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상황에 맞춰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개발되는 그 개발지에 좀 먼저 투자해보면 좋겠다. 몇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또 지금 연락 주신 우리 시청자님처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는 보통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재개발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4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재개발 지역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선뜻 어떤 지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지역에 굴곡이 생길지 그리고 재개발의 과정들을 전체 재개발이 완성되는 건 기대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과정들을 전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의 두려움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 과정들을 알고 보면
재개발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재개발 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라고 하면 재개발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문제점을 보면 재개발 지역에서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개발 시간, 세미나 시간에 재개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 그럴 텐데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방송 이후에도 저희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